항상 강호 씨랑 작업하면은 제가 이제 이 강호 씨랑 작업하면서 영화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뭐 어떤 그 성취, 비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평가, 평단과 또 흥행도 항상 골고루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좋은 그 성취와 결실을 남겼고 이번에도 그러기를 바라고, 그리고 내적으로 작업 면에서도 항상 이제 그 강호 씨가 이제 계속 회를 거듭하면서 만날수록 좀 더 완성이 되어가는, 완성화된 어떤 배우이자 또 사람이 되어가는 것들을 항상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뭐 5번째 만남이니까 그게 더더욱 이렇게 그 도달점이 높은 지점에서 이번에도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캐릭터들과 여러 어떤 상황들이 영화 안에서 발생하는데 강호 씨가 그 중심을, 영화의 중심을 잡고 너무 이렇게 잘 받쳐주시고 버텨주셔서 이번에도 항상 뭐 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. 김지훈 감독님하고 이제 25년 동안 한 5편의 제가 자주 표현하는 영화 여행을 떠난다. 이번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? 그 여행이라는 게 이제 되게 설레이잖아요. 이번에는 어떤 기차를 타나 아니면 버스를 타나, 거기부터 시작해서 목적지는 어디고 잠은 어디서 자며 막 이런 어떤 그 영화의 전 과정이 기대되고 설레이고 또 그걸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전 과정이 너무너무 벅차죠. 예, 그래서 늘 김지훈 감독님하고 작업은 기대와 설레임과 또 한번 잘 해내야겠다라는 어떤 또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 이제 전작의 뭐 조요한 가족이나 반치광에서 보여줬듯이 제가 구사하는 코미디의 효과는 인물이 절박하고 진지할수록 더 아이러니하게, 부조리하게 웃음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러한 모순된 세상의 어떠한 한 단면들, 또 인물의 어떤 모순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약간 파열음에서 나오는 웃음들,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웃음의 어떤 그 전략으로 사용을 했는데, 마찬가지로 계속 그 앞서 말했던 그 김 감독, 영화 속 김 감독에 보이는 어떠한 절박함이 이제 그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계속 이 영화를 만들 때 오픈 코미디 영화라고 얘기했는데, 정말 웃기고 그것도 인물들의 그 안간힘과 아둥바둥 이렇게 보면은 또 슬프기도 한, 그래서 오픈 코미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,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오픈 코미디보다는 너무 배우들의 여령과 호흡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오픈 코미디라기보다는 앙상블 코미디의 아주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었구나,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드라마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영화만의 표현과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,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이번 거미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더욱더 그런 측면이 강하고, 또 한국 영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참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작품이 아닌가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늘 봐왔던 장르 영화나 늘 봐왔던 어떤 공식의 영화와는 다른, 결이 다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또 신박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한 메타포가 있다면 메타포에 대한 어떤 생각도 많이 또 대화도 나눌 수도 있고, 그런 측면에서 이건 드라마와는 좀 다르구나. 역시 영화가 가지는 그 영화만의 어떤 멋과 그 영화의 어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랄까,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70년대에 대한 어떤 저는 특별한 그 향수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라면서 첫 대중문화, 뭐 가요, 영화, 뭐 또 팝송,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막 이렇게 대할 땐 만났던 어떤 시기였고, 70년대가 대한 어떤 그 특별한 향수가 있었고, 그리고 70년대들을 되돌아보면 이제 사실은 문화적으로 또 영화적으로도 약간 이제 암흑기였잖아요. 그리고 영화 정책도, 잘못된 영화 정책도 있었고, 또 아주 이제
그 강력한 어떤 그 검열 어떤 그 제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데믹 이후로 우리 시대에 또 어떤 시대가 그 영화 만들기가 가장 고난의 시기였는가 이런 걸 고민해 보니까 70년대라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 우리 선배 감독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배 감독들은 그런 열악한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열악한 환경 또 그 어떤 그 난관이 많았던 시기에 어떻게 자신의 어떤 영화적 비전과 어떤 열정을 꺾지 않고 어떻게 돌파하고 관통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럼 70년대가 가장 예술가의 꺾이지 않는 어떤 그 불굴의 어떠한 그 열정을 가진 인물을 그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. 그리고 개인적으로 70년대의 어떤 그 예술가들, 아티스트들, 또 그 지식인들의 모습이 저는 가장 멋있었어요. 그러니까 코트에, 뿔테 안경에, 뭐 또 담배에, 뭐 이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그런 어떤 그 표본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 시대를 얘기하면은 오늘의 어떤 제가 느끼고 있는 한국 영화의 위기, 그리고 한국 영화의 돌파구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어떤 영화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새김을 할 때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거미라는 존재가 쳐놓은 거미줄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생존의 수단인 거죠.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갇히게 되면은 거미도 그렇고 먹이도 그렇고 그 한 공간 한 세계에 갇히는 거죠.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되게 메타포 그러니까 상징성이 되게 강한 게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을 배우를 떠나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각자의 욕망이 크든 작든 다 있는데 그 욕망들이 부딪히고 또 한 공간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한 방향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욕망의 덩어리들이다. 예, 그래서 그것이 물론 지금 뭐 스포일러라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어떤 종국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그러니까 극중 김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마지막 자기의 발언인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뭐 욕망이든 우리 인생사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다 이 거미줄 속에 다 갇혀 있고 엮여 있는 한 존재들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뭐 좀 더 보충하자면 이제 각기 다른 그 개별적인 욕망과 이유를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결국 우리들은 다 개별적인 것인지 알았지만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안에 그 안에 이제 그 거미줄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어떤 뭐 그러한 공동의 어떤 무엇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그런 염려와 어떤 그 우려가 있어서 저는 가장 사실은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. 제가 이제 국내 매체들이라든가 또 해외 영화제에 나가서 마스터 클래스를 할 때도 한국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항상 가장 천재적인 감독님으로서 이제 김경 감독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족분들 우려가 어떤 그 감독님의 명예를 뭐 실추하셨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었고 근데 이제 이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첫 선을 보이고 월드 프리미어로 이제 깐느에서 첫 선을 보이고 첫 매체 인터뷰 그러니까 거미집을 통해서 했던 첫 매체 인터뷰에서 이미 5월에 이제 이건 김기영 감독님의 어떤 전기영화가 아니고 70년대 한국 영화계 전반적인 걸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또 이제 그 김열 감독의 어떤 그 초상도 사실 70년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님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약간 종합해서 그 시대의 어떤 감독들 초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미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가족분들의 어떤 우려와 어떤 그 노파심 이런 걸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그런 이제 더더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 같은 것들을 말끔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대를 관통했던 많은 예술가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순수한 그 예술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좋은 작품을 향한 어떤
본인의 어떤 본인이 찍고 싶어하는 영화를 갈구하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그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죠. 그래서 어떨 때는 좌절을 하기도 하고, 어떨 때는 본인의 어떤 그 재능에 대해서 또 의심도 할 수도 있고, 때로는 또 설득도 하고, 또 많은 배우들과 제작자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, 이런 모든 전 과정을 밟아가는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술가의 어떤 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제 사실은 좀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좀 고통스러운 적이 많죠, 사실은. 왜냐하면 외롭기도 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분야 연기를 하는 순간은.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소 때도 저 카메라 뒤에 있는 저 감독의 저 마음은 어떨까? 좀 편안하고 정말 구경만 하면 되는 그런 그런 자리에서 뭔가 좀 이게 좀 불평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평소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, 이번 작업을 하면서 카메라 뒤에서 레디 고를 외칠 때 참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. 그러니까 이게 구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게 카메라 앞에서 형상화되는 순간 제일 떨리고, 그걸 또 책임져야 되고, 그 순간의 그 고통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보다 훨씬 2배, 3배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자리구나, 그 고통이. 그래서 현실에서는 저 카메라 뒤에는 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.